심장의 맥동주기라고 있습니다. 심장의 맥동주기. 이것도 기사 시험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됐던 내용인데, 다른 거는 뭐 잘 모르셔도 되는데, 심실의 수축 종료 후, 심실의 수축 종료 후, 심실의 휴식 시, 이거 중요합니다. 심실이 쉬고 있을 때 발생하는 파형인데, 요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위험한 때가 요거 T파인 경우에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심장의 맥동 주기상 가장 위험한 단계는 어디 있냐? T파 단계이다. 그 심실의 수축 종료 후 심실의 휴식 시 발생하는 파형, 요게 가장 위험하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밑에 있네요. 전격이 인가되면은, 자, 감전되면은 심실세동을 일으킨 확률이 가장 크고 위험한 부분은 심실의 휴식 시 발생하는 T파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이제 문제로 출제가 잘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실의 휴식 시. 자, 감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봤고요. 이제 섹션 2, 전기 설비 및 기기 해서 뭐 배전반, 분전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시간이 조금 바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내용만 밑줄 치고 체크하고 빨리 지나가는 걸 하겠습니다.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의 어떤 상황들인데, 이 중에 잘 나오는 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3번. 발전소 등의 울타리, 담 등의 시설해서, 이게 기사, 산업기사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울타리 담 등의 높이는 2m 이상을 하고 하단 사이의 간격은 0.15m 이하를 하는데, 자, 사용 전압이 35kV인 경우 울타리 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 담 등으로부터 충족의 거리 합계로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문에 5m 요거 찍어주시면 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이제 35kV 초과 160kV 이하인 경우에는 6m 이렇게 암기를 하셨다가 찍어주시면 됩니다. 요 내용 엄청 중요합니다. 자, 나머지는 문제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 개폐기라는 것이 나오는데, 자, 개폐기 다음에 차단기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 관련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개폐기, 차단기, 뭐 이런 거, 뭐 달로기, 여러 가지 어떤 기구 이름이 나옵니다. 뭐 우리가 그걸 다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우선은 개폐기와 차단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은 제가 참고자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차단기와 개폐기의 차이점인데, 우선 차단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차단기. 자, 차단기는 무부하 부하 상태, 무부하라는 이야기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 즉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상태. 부하는 뭡니까? 전기가 통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두 개폐할 수 있고, 가부하와 단락 전류를 차단할 수 있다. 자, 차단기의 특징입니다. 차단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원리의 기능이 동작되도록 복귀가 가능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장전류. 차단기는 고장전류를 신속히 차단하여 기기를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고장전류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다. 개폐기는 어떻습니까? 물론 무부하, 부하 상태 모두 작동할 수 있는데, 가부하 전류는 차단할 수 있지만은 단락 전류, 이건 고장 전류입니다. 단락 전류는 차단하지 못한다. 단락은 뭔가 하면은 쇼트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속어로 합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단락, 쇼트, 합선. 두 개의 전선이 붙어버리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 전류를 차단하는 보호 기능은 기대할 수 없는 게 개폐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사고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차단기다. 요거 2021년도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단기와 개폐기를 우선 구분하셔야 되고, 부하 개폐기는 부하 상태에서 개폐할 수 있는 것이고, 리클로저 차단기 등 있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달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 달록이는 무부하 상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 전기를 차단하는 상태에서 이 달록이를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달록이하고 차단기 작동 순서와 관련된 문제가 잘 나오는 거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 가전류 차단기. 자, 이걸 통상적으로 우리가 차단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속으로 뭐 브레이크가 떨어졌다 이런 말 많이 쓰죠. 브레이크가 떨어졌다, 브레이크 하는 그런 말들이 이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차단기는 통상의 보화 전류를 개폐하고 사고 시 신속히 회로를 차단해서 전기기기 및 전선류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유지하는 기기를 차단기라고 한다. 요거 기사시험에서 2번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고 시라는 말은 고장 전류라든가 대전류, 너무 지나치게 흘러가는 전류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단기 기능에서 기사시험에 한 번 정도 나왔고요. 실기에서 나옵니다. 자, 차단기의 기능 3가지를 기술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고 계셨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실기에서는 정상 전류 개폐 이상 상태 발생 시 회로를 차단한다. 안전 유지합니다. 보호해서 안전 유지한다. 가부하 및 지락 사고를 보호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락 사고라는 이야기는 전기기기 기구나 전선으로부터 대지로 전류가 흘러가는 그런 상황을 지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누전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누전 상태다. 이게 지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전류 차단기 정의가 또 나오네요. 산업기술에서 한 번 정도 나왔습니다. 배선용 차단기, 퓨즈 등을 이야기하는 거다. 가전류, 단력전류 흐렸을 때 자동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정치를 말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가전류가 뭔지 요거 제가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전류라는 개념을 먼저 좀 알고 가면 좋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가전류 원인 단락, 쇼트, 합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여기에 지금 이런 교류 전원이 있고, 이 전원으로부터 전기가 흘러가 가지고 이렇게 부하가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다. 이런 그림입니다. 요 그림 여러분들 이제 메모를 하셔도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런 회로에 전원이 있고,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에 모터라든가 이런 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원인 때문에 전선에 이렇게 붙어 버리면은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를 제가 I1이라고 표현하고,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를 I2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로가 길게 흘러갈 때, 자, 우리가 오음의 법칙에서 저항의 값이 있는데, 이 저항은 전선의 면적분의 전선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자, 이 전선이 이렇게 길게 전류가 흘러갈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 I1은 저항값이 엄청 크죠. 자, L이 전선이 길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전선이 붙어 가지고 이 경로가 짧아지면은 이 I2는 이 경로가 짧아지면은 이 전선의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항값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저항값은 적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경로가 짧아졌다 해서 우리는 이것을 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쇼트. 짧아졌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속어로 합선이 되었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쇼트가 일어나면은, 자, 우리가 앞에서 전류 공식을 공부를 할 때, 자, I는
R분의 V라는 ohm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이 전류값이 이 저항값에 따라 가지고 변합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전압은 변하지 않고 있죠. 자, 그래서 I1번의 경우는 저항이 커지면은, 자, I1번의 경우는 저항이 커지면은 어떻습니까? 저항값이 계속 커지면은 전류는 감소하겠네요. 그래서 전류값 I1은 적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저항이 적어지면은, 저항이 계속해서 적어지면은 전류는 커지겠죠. 그래서 I2는 커집니다. 그래서 원래 전격 전류는 이 I1인데 선이 붙어버리면 이 I2가 엄청 커져 버립니다. 자, 그때 이 커진 이 전류는 가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전류. 또는 이것을 우리는 고장전류라고 볼 수 있겠죠. 고장전류. 자, 이런 가전류는 고장전류가 생기면은 앞에서 우리가 주얼의 법칙에서 열량은 I 제곱 R 곱하기 T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류값이 커지면은 어떻습니까? 이 Q값, 전류가 커지면서 이 Q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Q값이 엄청 커지는 거죠. 즉 열이 많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자,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락이다, 쇼트다, 합선이다. 자, 이것을 제가 왜 길게 설명드리냐 하면 앞으로 우리 공부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단락의 개념하고 이 쇼트의 개념 같은 건데 합선 이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열이 많이 발생을 한다. 전류가 지나치게 흘러간다. 가전류가 발생한다. 이것을 우리는 고장전류라고 이야기한다. 이 정도 기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이 전기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가전류가 발생하면은 자, 이것을 차단하는 차단기를 설치해서 차단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선용 차단기가 있고 휴즈 등이 있다. 즉 단락 전류, 뭐 가전류 같은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을 자동으로 전로, 전기가 흘러가는 경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가전류 차단기라고 이야기한다. 이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